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사회공헌을 원하는 분들이 그 취약계층과 만날 수 있는 건강, 근데 건강이 뭐 의료적인 것으로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자립이 되실 수 있도록. 네, 안녕하세요. 제나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모두 건강하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터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NGO 단체에서 지금 근무하시고 계신 또 게스트분 옆에 모셨는데요. 네,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영리법인 보아스 사회공헌재단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유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아스 사회공헌재단이라고 이제 얘기 들었는데 지금 뭐 뒤에도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지만 어떤 단체인가요? 저희 보아스 사회공헌재단은 비영리 법인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인가받은 의료 사회공헌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재단입니다. 저희는 2018년에 이제 한 모 법인인 나눔고용복지재단이라는 곳에서 수원지부 이제 사회공헌단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 한 만으로 3년이 넘었는데 작년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비영리 법인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이제 저희 재단이 다 이제 기독교 이념을 이제 바탕으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제 두 이제 카테고리가 가장 큰 이제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좀 어려운 이웃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비영리 법인을 시작을 해보자라는 뜻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NGO 단체에 대해서 기존에도 관심이 좀 있기도 했었고 또 요즘에 기부에 대한 관심도 많지만 사실 NGO나 비영리 재단에 대한 그런 설명을 들을 기회가 많지가 않아서 제가 여쭤봤었는데 지금 그럼 보아스 사회공헌 재단에 얼마나 되셨죠? 근무하신 지가? 저는 이 재단이 시작할 때 이제 원년 멤버로 지금 현재는 이사장님, 그때 이제 대표님과 2018년 10월에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 3년 조금 넘고 이제 4년 차 재단의 이제 역사와 저의 연차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보아스 이 사회공헌 재단에서? 전략기획실 이제 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실 안에 이제 대외 협력이랑 브랜드 마케팅이랑 이제 사업 기획 쪽이 있는데 이제 전체적인 그 부서라고 해도 뭐 직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전체적인 업무를 제가 이제 총괄을 하고 있고 대외 활동들 이제 협력을 하기 원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제 후원자 그룹을 제가 관리하고 있고 이제 협력하고 뭐 후원을 하기 원하시는 그런 단순한 뭐 후원금이 아니라 사회공헌을 어떤 식으로 하고 싶으신지 그런 기업 사회공헌 이제 컨설팅을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 이사장님이랑 같이 갈 때도 있고 제가 가서 이제 사업 설명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형태를 좀 기획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또 후원자 그룹에 대해서는 뭐 사회복지 단체나 그런 뭐 한부모 카페나 여러 이제 기관들이 저희랑 협력을 하기 원하면 수혜자 그룹의 기관장들을 이제 만나서 이제 협약을 맺고 이제 대외 협력 쪽을 주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공헌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지 이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사업들도 있고 저는 이제 맞춤형으로 사회공헌을 이제 만들어드리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계층의 돕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기부자들과 만나서 좀 의논을 하고 또 그런 그림을 그려드리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사회공헌을 원하는 분들이 그 취약계층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그렇게 먼저 연락이 오면 거의 찾아뵙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아스 사회공헌 재단에서 의료 지원 말고 다른 쪽으로 지원하고 계신 사업도 있나요? 네네네, 물론이죠. 그래서 뭐 기존 NGO들이 하고 있는 물품 지원 같은 것들도 하고 있고요. 이제 교육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제 그림 대회를 매년 개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부모 자녀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 3년 차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취약계층 아이들, 뭐 저소득층 아이들이 상장 하나 받는 게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이렇게 막 금액이 뭐 정의가 장학금을 뭐 몇백만 원씩 줄 수 있는 그런 재단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아이들의 그런 정서 지원 쪽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의료 지원에 포함되기도 하겠죠. 정서적으로 아이들에게 그런 자존감을 높여주고 좀 꿈을 꿀 수 있게 그런 교육 지원으로 저희가 그림 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어서 매년 이게 뭐 작은 장학금과 이제 상장이랑 선물이랑 해가지고 이제 보내주면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에 아 이거는 정말 계속 해야겠다 그런 생각들 하고 있고요. 다른 사업들 이제 뭐 행사 기획 같은 것도 저희가 하고 있고 물품 지원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형태의 사실 기부자가 원하는 그림은 저희는 이제 다 그려드릴 수 있는 이제 맞춤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보아스 사회공헌 재단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운영을 하실 때 어떤 좀 세상 그걸 꿈꾼다고 해야 될까요? 그 비전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 이제 비전은 Feed and Heal All Nations라는 이제 비전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재단의 이름에 이제 보아스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과부나 그런 외국인 좀 취약계층들에게 구제를 했던 이제 인물로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딴 거는 우리 주변에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 일을 시작하면서 그 기존에는 정말 한 번도 접할 수 없는 그런 분들, 와, 정말 이렇게 사는 분들도 계신가? 너무 더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그 영역 밖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막 직원들 전화 받고 막 우는 직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고 너무 도와드릴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분야들 정말 필요한 여러 분야 중에서 건강, 근데 건강이 뭐 의료적인 것으로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정서적인 것으로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뭐 먹는 것, 근데 먹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음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회복돼서 자활이 되고 자립이 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일상적인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게 저희의 이제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네. 그 지금 근무하신 지가 이제 3년 정도 되셨잖아요. 네.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일을 이쪽 관련된 일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쪽 일은 하진 않았고요. 원래는 이제 호텔 쪽에서만 좀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뱅퀴 쪽, 연회 쪽 총괄하는 주방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이력을 가지셨는데요. 맞습니다. 와, 요리를 하신 거예요? 네, 셰프로서. 원래 전공은 한식이에요. 네. 전통 조리과를 졸업해서 한식을 전공을 했는데 뭐 양식도 배우고 요리를 하면 이제 다 배우거든요. 이제 전문적으로 어느 분야로 갈지인가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한식을 하다가 이제 제가 캐나다로 가게 돼서 2011년에 이제 캐나다 가게 돼서 거기서는 이제 양식을 계속 했었죠. 그래서 이제 뱅퀴트는 말 그대로 모든 파티를 주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에이시안 푸드도 하고 뭐 웨스턴 푸드 주는 이제 양식이었지만 다양한 좀 종류의 요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뭐 저희는 이제 기업 행사가 주로 많았어요. 개인 뭐 웨딩이나 뭐 그런 파티들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호텔이어서 기업 행사가 많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유니세프 행사도 좀 했었고 뭐 많게는 뭐 1,500명, 뭐 적게는 뭐 한 500명, 그러니까 뭐 평균적으로 한 1,000명, 700명, 800명 이렇게 좀 대규모로 많이 했었는데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파티를 어떤 식으로 하고 싶은지 뭐 팀이나 뭐 컨셉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는 이제 메뉴를 좀 구성을 해드리고 또 이제 뱅키 팀에서 뭐 데코나 그런 디자인들도 좀 해드리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저희 이제 메뉴가 있긴 하지만 뭐 커스텀으로 이제 많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랑 좀 비슷한 게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들이 그때 배웠던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셰프 호텔 이렇게 해서 전혀 다른 이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 안에서도 뭔가 기획하고 총괄하는 그 큰 그림을 보고 운영하신 거랑 지금 하시는 일이랑 또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이제 일은 사실 서비스잖아요. 제품을 만드는 부분 이제 제품 이제 생산해서 서비스 하시는 거고, 판매는 이제 판매 서비스고, 뭐 의료기관에 일하시는 분들은 의료 서비스고, 그래서 저희 이제 비영리도 하나의 형태의 이제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서비스직에서 오래 근무했던 것들이 뭐 이제 대외 협력을 해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기관들을 만나거나 할 때 저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매너가 장착이 돼 있어서 되게 궁금하거든요. 호텔에서 근무하실 때 좀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좋았던 점 이런 게 있을까요? 에피소드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는 뱅킷이 아니라 레스토랑 쪽에서 근무할 때였는데 이제 브렉퍼스트 담당을 했었어요. 이제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뭐 영어도 못하고 그냥 인사만 이렇게 할 때인데 이제 제가 오믈렛을 이제 만들어 드렸었는데 한 손님이 이제 캐네디언들 외국 분들은 조금 특이한 게 한국 분들은 되게 다양한 걸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외국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거를 매일 먹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커피숍을 가더라도 그 사람이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만들기 시작해도 될 정도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분도 그런 손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매일 뭐 3에그 뭐 햄앤치즈 오믈렛을 드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오면은 처음에는 이제 물어보고 하다가 이 사람은 맨날 이걸 먹는구나. 그래서 들어오면은 이제 서로 눈빛을 드리는 거죠. 너 그거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주고 그런 이제 유대 관계들이 좀 생기는 것들 손님과 그런 것들 좀 재밌었던 것 같고 호텔에서 직원으로서 경험하면서 좋았던 것들은 이제 베네핏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H 호텔에 다녔었는데 이제 전 세계에 있는 H 호텔을 이제 프리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좋은 베네핏이 있어서 여행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좀 럭셔리한 삶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되게 감사했던 것 같고 또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혜택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고 뭐 저희 일하는 뭐 이제 불러서 뭐 호텔 식사를 한다든지 저희 가족들도 저 한국에 있을 때도 사실 일반 사람들이 소시민들이 호텔 지금은 워낙 뭐 외식업계가 많이 다양해지고 갈 곳도 많이 있지만 뭐 십몇 년 전만 해도 호텔 말고는 그런 파인다이닝 같은 좀 고급 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일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해외 생활이 사실 이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외로움이 더 많이 느껴질 수도 있고 음식이 또 맞지 않을 수 있고 어떤 뭐 건강상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더 또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어땠어요, 생활은? 잘 맞았나요? 저는 좀 저는 굉장히 좀 독립적이고 좀 적극적인 편이어서 좀 생활력이 강한 스타일인데 어딜 가도 사실 좀 잘 적응하고 좀 그러는 편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는 걸 뭐 두려워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었고 외국에 뭐 거기 연고지도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래도 이렇게 커뮤니티를 잘 만났고 저 이제 크리스찬인데 한인교회도 커뮤니티도 잘 만나고 또 직장 동료들도 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기고 해서 생활하는 것들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처우나 급여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좀 여유로운 삶을 살았고 한국에서 정말 치열하게 정말 매일 야근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외국에 가서는 사실 주방 시스템은 거의 비슷하긴 해요. 거기서도 저도 막 16시간씩 일하고 12시간씩 일하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여유로운 삶을 좀 누리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좀 어렸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좀 많이 누리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점은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캐나다는 워낙 자연이 좋기 때문에 저도 자연 뭐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것들 너무 좋고 공기도 너무 좋아서 한국에서 고질병처럼 있었던 비염이 저는 거기 가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고 했는데 이제 건강할 때는 너무 좋았어요. 네. 건강할 때는 좋고 다 이제 막 물론 뭐 외롭고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그런 외국인 노동자로서 근로자로서의 비자 문제 뭐 말하면 끝이 없지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건강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저도 좀 약간 일에 이제 워커홀릭이 좀 심해서 일을 좀 무리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2~3명 역할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에 좀 무리가 많이 오고 뭐 위도 안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제가 이제 손목을 좀 다치게 됐어요. 오른손잡이인데 이제 오른 손목을 다치게 되면서 이제 일을 그만둘 수는 없고 계속 일을 하는데 이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캐나다는 의료 시스템이 이제 우리나라랑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는 정말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정말 뭐 의료 천국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만 계셨던 분들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일이 많이는 없을 텐데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근데 이제 캐나다는 뭐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의사를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패밀리 닥터 시스템이 있어서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거죠. 그래서 전공이 따로 없는 이제 전문의가 아닌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이제 만나서 제가 이제 증상을 얘기를 하면 이제 스페셜리스트라고 이제 전문의로 연결을 해주는데 이 과정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뭐 저희는 지금 우리나라는 병원에 가면 뭐 초음파 찍고 뭐 엑스레이 찍고 하루에 다 끝나잖아요. 초음파 3개월 뒤, 뭐 MRI는 1년 뒤. 그러니까 뭐 전문의 만나러 가는데 6개월 정말 저는 빨리 잡혀서 6개월 만에 갔던 것 같아요. 6개월 만에 갔는데 그날 바로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라 MRI를 뭐 3개월 뒤에 찍읍시다. 그래서 찍어서 결과는 2달 후에 봅시다. 2달 후에 뭐 스테로이드를 한번 맞아봅시다. 그리고 2달 뒤에 그 경과를 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이게 이제 길어지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던 것 같아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됐고, 근데 이제 일은 계속 해야 되니까 뭐 일상생활이 거의 이제 나중에는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밥을 먹는 것도 못하고, 뭐 양치질, 뭐 머리 감고, 뭐 들고, 그러니까 접시 이런 컵을 하나 드는 것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칼질을 하고 이제 뱅킷은 1인분씩 만드는 게 아니니까 저희는 막 몇백 인분씩 만들잖아요. 그러면 무거운 것도 많이 들고, 저는 기존에는 체력도 좋고 좀 힘이 센 편이어서 뭐 고기 덩어리든 뭐 감자 박스 무슨 막 물건 정리하고 이런 것도 다 같이 이제 하니까 무거운 거를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 많이 무리가 됐고 나중에는 이렇게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좀 상태까지 와서 그때 이제 휴직을 하고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네. 처음에는 사실 전 사실 이렇게 말하면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캐나다에 있으면서는 한국에 다시 돌아오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영주권도 있었고 또 저도 이제 일에 대한 목표와 그런 좀 성공에 대한 마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경력을 좀 쌓고 해외를 좀 이제 체인 호텔은 좋은 게 이제 지역마다 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이든 뭐 유럽이든 여러 이제 자리가 있으면 트랜스퍼 해가지고 경험할 수 있는 좀 기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시민권 따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나름의 이제 인생의 계획을 세웠었는데 제가 원하지 않은 타이밍에 이제 건강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에 휴직을 하고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죠. 고민을 많이 하고 뭐 요리에 관련된 뭐 사무직도 있고 뭐 메뉴 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뭔가 새로운 이 시점에 진짜 이 백지로 놓고 내가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지난 날을 좀 돌아보고 저를 돌아보고 이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제가 크리스천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사람이 어려우면 이제 막 기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그때 정말 기도를 이제 많이 하면서 난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이후에 나의 그 삶을 살아야 될까 고민할 때 뭐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책도 많이 읽고 또 제가 한국에 떠나 있을 때 가족들이 용인으로 갑자기 이사를 했어요. 원래는 제가 광명 쪽에 살았는데 그래서 뭐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들은 다 멀리 있고 막 결혼하고 다 멀리 떨어져 사니까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그런 정신적으로 너무 이제 어렵고 힘들고 이제 몸이 아프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좀 이제 외부와 단절된 나만의 시간을 좀 갖자 이러면서
거의 뭐 책을 읽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런 시간만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시즌에. 그러면서 책을 하나 이제 읽게 됐는데 이 P31이라는 책인데요. 이제 잠언 31장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성경적으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면 좋은가, 미국에 있는 건축 회사 이제 대표님이신데 이걸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좀 패러다임이 바뀌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그 전에도 좀 내가 화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론 뭐 호텔에 오는 사람 다 화려하고 뭐 부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랑 좀 거리가 먼 집단이잖아요. 네네네, 그쵸. 그리고 늘 파티하고 막 그런 럭셔리한 사람들을 이제 바라보고 또 그 안에서 막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그런 대상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내가 좀 어려운 이웃을 좀 도우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시즌에 좀 들기 시작했었어요. 그러고 좀 비영리에 대한 마음이 좀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 근데 이제 이분 책을 읽고 나서 좀 그런 마음이 좀 확고해졌고, 내가 이 나머지의 삶이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일이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이후의 삶은 좀 다른 삶, 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위한 삶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좀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시즌에 저희 대표님을 만나게 됐어요. 대표님을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이제 어떤 회사를 일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데 좀 같이 일할 청년을 찾고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소개를 받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책을 읽어보시지도 않았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 말씀을 막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내가 생각하는 비전과 뭐 100%는 아니지만 많이 일치를 하는구나. 그래서 한번 시작해도 괜찮겠다. 그리고 또 그 일이 내가 생각했던 뜻과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정말 오랜 고민 없이 금방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죠. 너무 자연스럽게 뭔가 네. 흘러온 느낌이 들어가지고 전혀 뭐 쉬었던 그 기간이 사실 듣는 사람으로서는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이 연결선이. 그래서 저는 이제 믿음이 있다 보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저도 되게 선택을 빨리 하는 성격이에요. 뭐가 맞다 싶으면 거의 약간 이렇게 직진하는 그런 성향인데 그 기간에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고민을 많이 하고 중간에 한번 캐나다를 다시 가려고도 했고 그냥 시민권 따고 돌아올까? 영주권 연장해야 되니까 이제 고민을 하고 하는데 계속 마음에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 그런데 대표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되게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클리어하게 인도하심이 있구나. 나의 그 이후의 스텝이 이쪽에 문이 열리는구나 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좀 결정을 하게 됐고 그게 되게 감사하고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근무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3년 정도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밖에서 볼 때 NGO에서 일한다고 하면 좋은 일 하시네요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좀 NGO에 대한 좀 왜곡된 시선 몇몇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그런 비리나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일을 하면서 어려웠던 거는 첫 번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고 근데 저는 또 서비스직에 있었고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제 호텔 얘기 조금 전에 했었는데 호텔에서 받는 교육은 노가 없어요. 손님이 원하는 걸 어떤 방향이라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게 이제 제가 다녔던 이제 호텔의 이제 폴리시 중에 하나였어요. 노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제공하는 게 저희가 이제 습관처럼 몸에 이제 배어 있었는데 제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한계가 있고 우리 재단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제약과 그런 금전적인 제약도 있고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처음에는 약간 좌절감처럼
내가 뭔가 모르겠어요. 기존에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뭐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그냥 노력하면 결과물이 늘 나왔는데 이 삶은 제가 열심히 한다고 결과물이 인풋이 있는 만큼 아웃풋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막 진짜 속된 말로 영혼을 갈아놓고 막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제도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제약들로 도와줄 수 없는 상황들, 또 저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면서 그게 되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을 어떻게 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방법이 없어서 다른 기관을 막 또 찾아가지고 도와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사실 돈이 되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데 돈이 되는 일은 아닌데 일은 많고, 또 저희 이제 재단의 목표는 사업비는 정말 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고 운영비는 우리가 벌자. 그래서 저희 이사장님이 영리법인도 이제 운영하면서 인건비나 다른 기타 돈들은 여기서 버는데, 이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뭐 이상적이긴 하지만 저희가 뭐 대기업도 아니고 뭐 그런 대기업 후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정부 예산을 받는 것도 아니니까, 이 자체 내에서 저희가 이제 치열하게 싸우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운영하는 데 어려움들, 또 도와드리고 싶은 분들은 많지만 여력이 안 돼서 못 도와드리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웠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물론 모두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어려운 분들이 좀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이 계셔서 본인들이 이제 대상자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이제 저희한테 화살을 돌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찾아오겠다 뭐 협박하는 분들도 있고, 뭐 계속 그런 컴플레인 전화를 왜 더 도와주지 않냐, 뭐 그래서 막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하소연, 자기가 어떻게 힘들게 살아왔는지 이제 저희 이제 상담팀 쪽으로 전화하셔서 뭐 1시간이고 뭐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서 참 이게 우리 마음 같지 않구나, 이렇게 또 너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고 저희가 접하지 않았던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하면서 좀 노하우도 쌓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와 제도와 또 한도와 규정들을 만들 수밖에 없구나,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들이 또 이유가 있구나, 그런 것도 좀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어려운 또 환경에서도 또 최근에 또 좋은 소식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 3년 조금 넘었고, 법인 인가된 거는 저희가 2021년에 인가를 받았는데요. 저희의 이제 그런 활동들 또 했던 이력들을 좀 좋게 봐주셔서 그 연말에 이제 경기도 지사 상 이제 표창장을 받게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가정박 청소년들이라고,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시는데, 그 협회랑 협약을 맺고 그런 이제 취약계층 아이들, 뭐 이제 보육원에서 퇴소한 아이들 자립하는 거 도와주는 그런 시설도 있고, 뭐 임시, 단기, 중기, 장기 그런 청소년들 보호하고 이제 도와주는 그런 협회인데요. 그 아이들 저희가 뭐 의료 지원이나 물품 지원이나 조금 이렇게 도와드렸던 부분들을 좀 좋게 봐주셔서 감사패도 이렇게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말씀하시면 스타트업답게 또 최근에 약간 디지털 플랫폼 쪽으로도 네네네. 지금 좀 사업을 좀 만들어 나가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거예요?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주 사업이 의료비 지원 사업인데, 지금은 사실 뭐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이제 신청을 받고 저희 이제 의료비 지원 이제 상담 및 심사하는 팀에서 연락을 드려서 그런 적격 대상자인지 뭐 서류나 이런 것들 확인하고 필요한 또 지원 항목이 뭔지 그런 것들 확인해서 이제 병원과 연결해서 이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제 돕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를 이제 찾는 분들도 많아지시고 하다 보니까 인력의 한계가 조금 생기고, 또 이 지원 과정들이 전수동 시스템으로 너무 이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좀 시스템화해서 만들자 해서 이제 앱을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기반으로 좀 더 쉽게 또 접근성이 좀 좋을 수 있도록, 어려운 분들이 사실
지원 혜택이 많은데도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다른 지원 재단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기관 추천을 받아야지만 지원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뭐 일부 과목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과목들이 개인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시스템화해서 네, 플랫폼 역할로 그 앱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런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NGO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 또 그런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저희는 아까도 계속해서 뭐 NGO에게 스타트업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좀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역설적이죠. 사람이 필요해서 고용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이 비즈니스를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마음처럼 사실 막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후원과 관심도 많이 필요하고 좀 다양한 형태의 저희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 홍보가 많이 필요해서 여기에도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재단 지원을 받았던 사례자분들 이제 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곳이 있었냐. 처음에는 사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거짓말 아닌가? 왜 이렇게 지원을 해줄 리가 없는데 뭐 물론 저희가 대상자의 기준과 그런 조건들이 있지만 기존에 없던 분야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다 보니까 이런 곳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으셔서 좀 다양한 홍보도 저희가 더 하려고 하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과 또 후원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인터뷰는 이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나오셨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좀 긴장도 많이 되고 떨리기도 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셔서 되게 뜻깊고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깨달았던 게 내가 이전에 호텔에서 일했던 경험들 그게 이제 서비스 쪽으로 지금 업무랑 연관이 됐다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뭐 재정적인 문제는 아니었지만 의료 사각지대에 있었던 삶을 살다가 지금의 내가 이렇게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돕는 삶을 살고 있네? 라는 것들이 다시 조금 생각이 정리되고 리마인드 되는 시간이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감사하고 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또 보아스 사회공헌재단처럼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알게 돼서 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캐나다의 어떤 그런 또 새로운 경험들, 일반인이 사실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또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 보아스 사회공헌재단의 그 비전, 그 건강한, 모두가 좀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그 비전이 되게 마음에 남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해 모두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것으로 주터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